6번째 비기, 내마 금지. 돈 얘기를 언제 꺼낼 것인가. 나는 화가 적은 편이다.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도 없고 화 덕분에 멋진 추동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어서 아주 가끔은 콤플렉스로 느끼고 대체로는 그냥 평안하게 지낼 만큼 분노가 익숙지 않다. 허나 이런 나조차도 가끔은 아주 그냥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돈 얘기가 적혀 있지 않은 섭외 메일을 받았을 때다. 프리랜서로 일해온 지 12년 차. 돈 얘기를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상대해야 했던가. 그들만 한데 모아도 장충체육관을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상인들로 데뷔한 작가가 아닌가? 상인들의 주인공은 자동차 부속품을 거래하는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난 뒤 무럭무럭 자라 누드 모델로 활동한다. 시간과 몸을 돈으로 맞바꾸는 20살의 삶을 다루는 소설이다. 실제로 나는 기름때 낀 상인들의 골목에서 왔다. 4,000원을 받다가 3만 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몸으로 아는 시급의 세계에서 왔다. 노동자들을 보고 자랐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모르는 채로 일하지 않는다. 첫 책을 출간한 2018년부터 신문과 단행본 등 여러 지면에 소리 높여 강조했다. 글쓰기도 노동이니 작가에게 일을 의뢰할 땐 꼭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자고. 지루할 정도로 당연한 소리다. 그러나 2025년 3월인 오늘만 해도 돈 얘기가 없는 섭외 메일을 3통이나 받았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다. 전국의 프리랜서들이여 주목하자. 직장인들과 클라이언트들도 주목하자. 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도 주목하자. 결국 다들 주목하라는 말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돈 얘기니까. 돈 얘기는 빠르고 정확할수록 좋다.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를 섭외하여 일을 의뢰할 상황이 온다. 당신이 의뢰인이라면 첫 번째 섭외 메일에서 돈 얘기를 해야 한다.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돈 얘기는 반드시 첫 번째 섭외 메일에서 해야 한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안 된다. 돈 얘기가 시작되어야 하는 장소는 첫 번째 메일이다. 좋은 이메일의 미덕은 습관적인 역지사지라고 강조했다. 의뢰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자. 땡땡땡 센터 이슬아 작가님께 강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센터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애독자로서 메일 드립니다. 최근 무슨 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슬아 작가님의 날씨와 얼굴을 읽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자리라 아직도 여운이 깊습니다. 이 모임에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해주신다면 땡땡시 시민분들께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락할 의사가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말과 글을 참 좋아하는 누구누구 올림. 애정이 느껴지는 문장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문을 쓴다 한들 섭외료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신자로선 곤란하다. 강연료는 얼마일까? 아니 애초에 강연료가 있기는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누락되어 있는 셈이다. 땡땡시라면 KTX로 다녀와도 왕복 5시간이 걸릴 테고 강연과 이동을 마치고 나면 그날 하루는 드라마 집필도 못하고 일간 연재글도 못 쓰고 헬스장도 못 갈 텐데 과연 맞바꿀 만한 가치일까?
물론 담당자님께서는 상대가 수락한 뒤에 돈 얘기를 논의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자. 섭외 조건을 모르는 이상 수락도 거절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처음부터 상의해야 할 자세한 이야기가 바로 돈 얘기다. 적혀있지 않으면 내 쪽에서 귀찮음을 꾹 참고 물어보게 된다.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태도를 견지하며 강연료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글자를 노동을 굳이 추가해야 한다. 이런 수고를 하게 만든 이상 이미 한 번은 실패한 섭외다. 그래서 저에게 얼마를 주실 건가요? 로 요약되는 답장을 쓰는 것은 꽤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꼭 섭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상대가 첫 메일에서 한눈에 섭외 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돈 얘기를 명시해야 한다. 1. 섭외료가 충분한 경우 자신 있게 금액을 쓰면 된다. 2. 섭외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 할지라도 금액을 쓰자. 섭외료가 없다면 없다고 쓰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상대는 정확한 섭외 조건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수락 여부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적은 금액으로도 섭외에 성공하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섭외엔 돈 말고도 다양한 조건이 있지 않은가. 참신한 기획, 신금을 울리는 섭외 사연, 당신이 나를 만나야만 하는 필연성, 질 좋은 대화 보장, 돈이 아닌 형태의 특별한 선물 등 돈이 아닌 자원까지 살뜰히 챙겨서라도 당신을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동하게 만든 경우들이다. 물론 이런 어필 역시 돈 얘기를 빼놓고 하면 안 된다. 섭외료가 적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할지라도 첫 번째 메일에 섭외료를 적은 채로 거절당하는 게 낫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메일에서 금액을 공개한 뒤 상대의 마음이 식는다면 거절하기 더욱 어렵고 찜찜하다. 피자 괜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알려주자. 3. 섭외료를 잘 주고 싶은데 상대의 몸값을 모를 경우 평소 받으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신뢰가 될까봐 돈 얘기를 일단 함구하는 경우도 많다. 조심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나도 누군가를 섭외할 때 그 사람은 평소 이 일을 할 때 얼마 정도 받지? 짐작이 안 되어 곤란하기도 하다. 하지만 상대의 제조와 노동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돈 얘기를 신중히 보류하기보다는 내가 책정한 최선의 예산을 알려주는 것이 참사랑이다. 일을 받는 사람이 돈 얘기를 먼저 꺼내게 만드는 게 더욱 큰 신뢰이기 때문이다. 적정 금액을 전혀 모른다면 업계 표준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출판사 대표로서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 좋아하는 작가에게 원고 청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단편소설 한 편을 청탁하고 싶은데 얼마를 제안해야 할까? 검색해보면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1만 원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1980년대에 고료가 매당 5천 원이었다는 것과 그간 폭등한 물가를 감안할 때 원고료가 여전히 턱없이 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나는 작가들에게 어떤 의뢰인이 되고 싶은가? 당연히 글값을 무진장 높게 쳐주는 출판사 사장이 되고 싶다. 소설가의 집필 노동을 귀히 여기며 소설 한 편당 1,000만 원이라도 지불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내게도 상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 상한선을 상대에게 지체 없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 출판사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선의 원고료는 매당 1만 5천 원으로 단편소설 60매 기준 90만 원의 작업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는 본론을 늦어도 세 번째 문단이나 네 번째 문단에서는 꺼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급일 명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급일을 명시하는 것이다. 원고 마감일은 말해주면서 원고료 지급일은 말해주지 않는 청탁청. 어쩐지 좀 얄밉지 않은가? 돈이 언제 들어올지 알아야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말이다. 갑자기 나온 지 반년이 지나도록 원고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다. 월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미시령 고개를 시속 20km로 넘듯 보수적으로 생활하곤 한다. 이들로 하여금 기약 없이 지급일을 기다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원고를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고료를 지급하자.
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는 원고료 선입금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작가가 원고 청탁을 수락하면 24시간 내로 고료를 송금한다. 글을 아직 한자도 안 썼는데 왜 벌써 돈 주냐고? 우리는 배달 음식이 오기 전에도 먼저 돈을 낸다. 인터넷에서 옷을 살 때도 미리 결제하고 기다리며 카페에서도 음료값을 내고 자리에 앉는다. 그것이 곧 내게 올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배달 음식이 올 것을 믿듯이 작가가 글을 줄 것을 믿는다. 카페 직원께서 내가 주문한 음료를 만들듯이 작가도 주문받은 글을 집필할 것이다. 우리에겐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 선입금을 한다는 건 내가 먼저 믿는다는 의미다.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작가는 극히 드물다. 청탁을 받고 원고료를 받는 순간부터 작가에게 압박감과 상상력이 동시에 열린다. 내가 해당 원고료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타인이 있으므로 내게 선불로 구독료를 낸 일간 이스라 독자들을 향해 펑크내지 않고 글을 쓰는 것도 똑같은 원동력이다. 작가인 사람이 출판사 대표가 되면 이렇다. 글 먼저 받고 원고료를 주는 대신 원고료 먼저 주고 글을 받는다. 5. 내마금지. 정리하자면 내마금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내가 만든 사자성어이자 의뢰인이 메일을 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글자이다. 첫 섭의 메일의 중간쯤엔 내마금지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과 분량, 마감기한, 금액, 지급일. 이를 반영한 업무 청탁 메일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첫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지면, 회사 소개. 2. 청탁할 업무 소개. 3. 왜 당신에게 청탁하는지, 당신의 탁월함 중 어떤 부분이 이 업무에 어울리는지 설득. 4. 내마금지. 내용과 분량, 마감일, 금액, 지급일, 명시. 5. 회신, 희망, 날짜, 알림, 끝인사. 돈 얘기를 이토록 구석구석 정확히 다루는 게 다소 팍팍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세상에는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락하고 싶은 일도 있다. 너의 요청이라면 조건을 자세히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할게. 라고 호쾌하게 대답해주고 싶은 제안들. 하지만 기억하자. 그만큼 특별한 관계의 타인은 매우 소수다. 섭외 담당자인 내가 그에게 그만큼 특별할 거라고 섣불리 넘겨짚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다정함이라는 기술은 결국 상대의 시간과 노고를 소중히 여기는 씀씀이다. 그것을 귀히 여길 때 돈 얘기도 구체적으로 쓰인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돈 얘기를 생략하지 말자. 첫 메일이 시원하게 적어버리자. 첫 메일에 시원하게 적어버리자.